92살에 돌아가신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허허하고 웃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대신 닭을 잡거나 부엌에 양수기를 설치하는 일 등 집안의 어려운 일은 늘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애란의 소설 달려라 아비 속 아버지를 봅니다. 이영하 소설가는 이 책 뒤에 쓴 글에서 김애란 작가는 유머와 페이소스를 적절히 뒤섞어 어느 순간 독자를 홀연 유쾌한 초월로 안내한다고 말합니다. 9편의 단편으로 된 글 중 달려라 아비를 조금 읽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가 뛴 것은 그때부터였다. 아버지는 달동네 맨 꼭대기에서부터 약국이 있는 시내까지 전 속력을 다해 뛰었다. 오줌 마려운 듯 벌개진 얼굴로 아버지는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고, 아버지를 보고 놀란 개가 짖자 온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뛰고 또 뛰었다. 상기된 얼굴로 장발을 날리며 계단을 넘고 어둠을 가르며 바람보다 빨리. 아버지는 허겁지겁 뛰어가다 연탄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온몸에 하얀 재를 뒤집어 쓴 아버지는 그 즉시 벌떡 일어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이 훗날 어디를 향하게 될지도 모른 채 죽어라 뛰어갔다. 아버지 생에 그때만큼 빨리 뛰어본 적이 있을까?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기 위해 달동네를 단숨에 뛰어내려가는 상상을 할 때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틀리지 않았을 아버지에게 아빠 보기보다 잘 뛰네? 라고 소리치고 싶어진다. 아버지는 그날 너무 급하게 달려오느라 피임약의 복용법도 자세히 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하얀 재를 뒤집어 쓰고 온 아버지에게 몇 알씩 먹는 게 맞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2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머리를 극적거렸다. 어머니는 그 후 몇 달간 피임약을 하루 2알씩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고 한다. 그 몇 달간 하늘이 노랗고 구역질이 나는 게 어쩐지 이상했다고. 그랬던 어머니가 약사에게 물어 피임약을 한 알로 줄이고 양동이에 언 물을 깨뜨려 달빛으로 뒷물을 하고 그 차가움에 소스라치며 약 먹는 걸 까먹기도 했던 어느 날 어머니는 임신을 했고, 아버지는 어머니 부풀어 오르는 배를 보고 얼굴이 점점 하얘지다가 아버지가 되기 전날 집을 나가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달리기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한다. 달리기는 심폐계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신운동으로 걷기와 뛰기 복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달리기는 특별한 기술이나 고도의 스피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장소나 기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리기는 강한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라고 한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 다만 나를 떠난 사람이 나를 떠난 곳에서 오래 달리고 있는 이유를, 그 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달리기를 하러 집을 나갔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전쟁터에 나간 것도, 다른 아내를 원한 것도, 어느 나라 사막에 송유관을 묻으러 간 것도 아니라고. 다만 집을 나갈 때 시계는 챙겨가지 않은 모양이라고. 내겐 아버지가 없다. 하지만 여기 없다는 것뿐이다. 아버지는 계속 뛰고 계신다. 나는 분홍색 야광 반바지 차림의 아버지가 지금 막 후쿠오카를 지나고 보르네오 섬을 거쳐 그린위치 천문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나는 아버지가 지금 막 스핑크스의 왼쪽 발등을 돌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110번째 화장실에 들러 이베리아 반도의 과다라마 산맥을 넘고 있는 모습을 본다.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잘 식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야광 바지가 언제나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뛴다. 물론 아무도 박수 쳐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농담으로 나를 키웠다. 어머니는 우울에 빠진 내 뒷덜미를 채취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가뿐히 잡아 올리곤 했다. 그 채취라는 것이 가끔은 무지하게 상스럽기도 했는데 내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 그랬다. 아버지가 나에게 금기는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가끔 지루한 내색을 보였다. 어머니는 내가 너희 아버지 얘기 몇 번이나 해준 거 알아 몰라? 라고 물으셨다. 나는 주눅이 들어 알지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시큰둥하게 알지는 털없는 자지가 알지고 라고 대꾸한 뒤 혼자서 마구 웃어댔다. 그때부터 나는 무언가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음란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 법이었다. 어머니는 내게 미안해하지도 나를 가여워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고마웠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물어오는 것은 자신의 안부라는 것을. 어머니와 나는 구원도 이해도 아니나 입석표처럼 당당한 관계였다. 어머니는 내가 성적인 질문을 할 때도 매번 멋지게 대답해 주었다. 아버지가 없는 나는 궁금한 게 많았다. 한 번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아저씨를 보고 저 아저씨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까? 라고 물은 적이 있다. 어머니는 나를 한 번 훑혀보더니 다리로 하냐?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막 전망울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도 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걱정이 아니라 장난이었다. 어머니는 나와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팔꿈치로 내 젖가슴을 쿡쿡 찔러대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지만 그때 내 가슴에 퍼지던 가볍게 아린 느낌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나 말고 어머니 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은 어머니와 죽을 때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외할아버지였다. 외할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다. 아버지가 없는 내게 한마디도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과 평소 어머니 욕을 찢어지게 보고 다녔다는 것이 전부다. 나는 잘생긴 외할아버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외할아버지는 평소 나를 만져주지도 혼내지도 않았다. 어쩌면 외할아버지에게는 내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날 외할아버지는 내게 말을 걸어왔다. 양귀비를 다려드신 후 기분이 좋아졌을 때였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네가 누구 딸이냐? 물으셨다. 나는 큰 소리로 조자옥의 딸이요! 라고 대답했다. 외할아버지는 못 들으신 척 다시 네가 누구 딸이냐? 라고 물으셨다. 나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조자옥의 딸이요! 라고 소리쳤다. 외할아버지는 귀가 먹은 듯 다시 이? 네가 누구 딸이라고? 능청스럽게 물으셨고 나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조자옥의 딸이요! 라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나는 유년의 콘크리트 마당 안에서 언제까지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외할아버지는 그제야 아, 네가 자옥이 딸이구나 하며 울적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곤 갑자기 그년이 얼마나 드센 년인지 아냐? 며 역정을 내시는 것이었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앞에 앉혀놓고 내 어머니의 어릴 적 비행에 대해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나는 큰 눈을 끔뻑이며 외할아버지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곤 했다. 외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우리 어머니 흉을 봤는데 그때마다 툭하면 대들고 악각댔던 어머니에 비해
유순한 큰 이모가 얼마나 좋은 딸이었는가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셨다. 반대로 어머니가 내게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는 사람은 가정 환경을 잘 타고나야 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자기가 외할아버지와 싸운 뒤 집을 나오지만 않아서도 팔자가 달라졌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나는 외할아버지 앞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눈꺼풀을 깜빡거리며 얌전히 앉아 어머니의 하소연을 경청했다. 그 후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미워했는가를 떠나 혼자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빈정댔고 외할머니에게 첩의 빤스를 빨게 한 외할머니를 어머니가 얼마나 원망했는가를 떠나 내가 외할아버지를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것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던진 한마디 말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날 우연히 들른 사람치고는 너무 오래 앉아 있었고 사소한 트집과 참견을 끊임없이 하던 외할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참견을 다 하다 더 이상 참견할 것이 없자 어머니의 침묵 앞에서 난처해 하셨다. 뭔가 화제를 궁리하던 외할아버지는 다시 착한 님, 큰 이모와 어머니를 비교하는 말씀을 일장 늘어놓으셨다. 온갖 욕을 다 쏟아낸 뒤 어머니의 침묵 앞에서 또 한 번 당황한 외할아버지는 다 마신 주스 컵을 만지작거리다 결국 모자를 잡고 일어나셨다. 어머니와 나는 형식적인 배웅을 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외할아버지가 조그맣고 당당한 자신의 등짝 너머로 이상한 말씀을 던지며 사라졌다. 그래도 내가 연애를 하면 작은 년이랑 하지 큰 년이랑은 안 한다. 외할아버지는 며칠 후 돌아가셨다. 나는 외할아버지가 내 어머니의 매력을, 그 작은 비밀을 알고 계셨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만 남았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잠시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다시 생각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